뉴욕 맨하튼 5번가. 한 여인이 택시에서 내립니다. 아침 6시도 되지 않은 시간에 어울리지 않는 선글라스를 쓰고 파티복을 입은 이 여인은 티파니 쇼윈도 앞에 섭니다. 그녀의 이름은 오드리 헵번. 아니, 1961년작인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의 주인공 홀리 골라이틀리죠. 유리 진열장한 보석들을 쓸쓸히 쳐다보며 가지고 온 빵을 먹고 커피를 마십니다. 그녀는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느낄 때면 이곳으로 옵니다. 나쁜 일은 절대로 일어날 것 같지 않는 곳. 진주 목걸이에 지방시 블랙 드레스를 입고 아름답게 미소를 짓는 헵번은 영화 제목과 함께 하나의 상징적인 이미지로 익숙할 텐데요. 오드리 헵번의 이 영화는 1958년 출판된 작가 트루먼 카포디의 소설이 영화화된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2단어 이상 바꿀 것이 없는 완벽한 소설이다. 이 소설의 작가 트루먼 카포디는 오로지 글쓰기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부와 명예를 준 스타 작가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외롭고 불안정한 삶을 살았는데요. 17살에 그를 낳은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하면서 서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다가 겨우 4살이었던 카포티를 어머니의 고향 친척집에 맡겼고, 부유한 남자들을 찾아다닌 어머니는 성공한 사업가와 재혼했지만 결국은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다 자살로 생을 마감하죠. 현대 문학사의 길이 남을 여주인공인 홀리는 이런 그의 어머니에게서 영감을 받아 탄생된 캐릭터입니다. 무지갯빛 꿈을 쫓아 도시로 왔지만 여전히 삶이 고단한 여인 홀리. 작가 지망생으로 홀리네 아파트로 이사와 인연을 맺은 남자 프레드라 불리는 그는 사실 커밍아웃한 성소수자인 카포티 자신이 투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설 속에서 둘은 연인이라기보다는 홀리의 삶을 연민을 가지고 바라보는 관찰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영화로 제작되면서 소설의 스토리가 크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단지 몇 가지 변형만으로 삶의 공허를 담은 카포티가 그려낸 아름답고도 슬픈 세계 티파니에서 아침을은 로맨틱 코미디로 바뀌게 됩니다. 나는 항상 내가 살았던 곳, 집과 그 동네에 끌리곤 한다. 가령 2차 세계대전 초기에 이스트 70번지에 있던 브라운스톤 아파트. 내가 처음 뉴욕에 와서 살았던 아파트였다. 1960년대 세련된 맨하튼 거리에 럭셔리한 차림의 오드리 헵번이 등장하는 영화의 오프닝 장면과 달리 소설의 시작은 대공황을 지나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1940년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소설 속 나레이터인 나는 허름하고 비좁은 뉴욕의 아파트에 살았던 때를 회고하며 옛 이웃인 단골 술집 주인과 만나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린 홀리의 행방을 궁금해하며 시작합니다. 카포티는 영화로 제작이 결정되자 자신이 투영되어 있는 작가 지망생 역으로 출연하기를 원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영화 제작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의 할리우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검열제도인 프로덕션 코드 때문이었는데요. 성소수자를 영화에 내세울 수가 없었던 검열제도. 홀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우정을 나누던 그는 소설에는 없는 설정인 부유한 여자의 후원을 받는 가난한 작가로 변해 이성애자임을 드러내주고 홀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예쁘고 거리낌 없이 당당한 홀리는 아메리칸 게이샤로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늘 비싼 식당이나 파티하는 곳에서 남자들에 둘러싸여 있죠. 그러나 길 잃은 고양이를 따뜻하게 챙기고 창가에 앉아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또 한없이 아름답고 순수해 보입니다. 아래층에 살던 홀리는 집에 따라오는 남자를 따돌린다며 비상 계단을 통해 창문으로 그의 집에 들어옵니다. 작가가 자신을 소개하자 홀리는 그가 어릴 때 헤어져 군인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오빠와 닮았다면서 오빠의 이름인 프레드라 부르겠다고 합니다. 둘은 함께 밤을 지새워 대화를 나누고 친밀해지죠. 어느 날 한 중년의 수의사가 지금은 홀리라 불리는 그녀가 사실은 자신과 결혼했던 룰라 메이라며 다시 집으로 데려가고 싶다며 찾아왔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홀리는 먹을 것이 없어 오빠와 함께 우유와 칠면조화를 훔쳐먹다가 잡히게 됐는데요. 아내와 사별해 딸들을 키우고 있던 이 수의사는 그 둘을 거두고 이내 14살의 홀리와 결혼을 했고 홀리는 그 집을 뛰쳐나왔던 거죠. 미성년자였던 자신의 결혼은 성립될 수 없다면서 야생동물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을 하며 그를 홀로 돌려보냅니다. 날개를 다친 새를 집으로 데려와 치료해주고 새장에 가두는 것이 사랑일까요? 홀리는 그렇게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대가로 속박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집 없는 고양이에게 먹을 것과 쉼터를 제공했지만 이름을 지어 자신의 소유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프레드는 어린 시절과 그녀의 사연을 듣고는 왜 그녀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홀리에게 쓸쓸함에서 비롯된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며 연민을 품게 됩니다. 둘은 가식 없이 뉴욕 거리를 활보하기도 하고 서로 같은 처지라 더 가까워지며 프레드는 그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실 카포티는 홀리와 비슷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그의 친구 마릴린 먼로가 출연해주기를 바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에이전시에서 이미지에 좋지 않다고 만류했기 때문에 그 역할은 오드리 헵번에게 가게 된 거죠. 카포티는 결과적으로 홀리를 사랑스런 철부지로 보이게 한 오드리 헵번도 영화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릴린 먼로의 티파니에서 아침을 떠올리면 영화는 지금과 다른 분위기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마릴린 먼로가 새로운 로맨틱 코미디의 주인공으로 오늘날 오드리 헵번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이견 없이 오드리 헵번은 홀리 그 자체로 자유로움과 솔직함으로 전 세계 연예인으로 등극했죠. 하나의 문화적 상징이 되면서 누구도 대체될 수 없기에 반세기 넘도록 리메이크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홀리가 정기적으로 버는 수입이라고는 매주 목요일 감옥에 있는 마피아 두목에게 가서 날씨를 듣고 그의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일로 마약 밀수 조직에 연루되었다며 체포되죠. 그녀와 어울렸던 지인들은 하나같이 외면해버리고 브라질에 데려가겠다는 사업가 호세마저 등을 돌리지만 프레드는 억울하게 잡혀간 그녀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덕분에 홀리는 풀려나게 됩니다.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느낄 때 티파니 매장에서 빛나는 보석들을 쳐다보며 잠깐의 위안을 얻고 버틸 수 있었던 건 오빠가 돌아오면 함께 목장을 하며 따뜻한 집을 갖는 꿈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빠마저 전쟁에서 전사하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삶의 고통만 남은 홀리는 뉴욕을 떠나기로 합니다. 그녀는 고양이도 자유롭게 풀어주며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브라질로 홀로 떠나죠. 세상에 태어나길 외로운 여행객으로 태어난 것처럼 미련 없이. 봄에 엽서 한 장이 도착했다. 연필로 흘려 쓴 엽서에는 서명 대신 립스틱 키스 자국이 있었다. 티파니 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해. 주소 보낼게요. 내가 살 곳을 알게 되면. 홀리가 떠나고 고양이를 찾아다닌 작가가 어느 오후 햇살 좋은 창가에 얌전히 앉아있는 고양이를 찾았다며 소설은 마칩니다. 홀리도 그렇게 나쁜 일은 절대로 일어날 것 같지 않는 곳, 햇살 같은 곳에서 평안하게 잘 있기를. 그렇게 훨훨 날아간 홀리를 영화는 붙잡으며 소설의 엔딩을 바꿨습니다. 공항으로 떠나는 택시 안에서 떠나려는 홀리에게 프레드는 사랑을 호소하지만 홀리는 고양이를 택시 밖으로 보내면서 말합니다. 자신은 고양이처럼 이름도 없고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고. 하지만 프레드는 그녀에게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속하는 거라며 택시에서 내려 고양이를 찾으러 떠납니다. 프레드와 추억이 담긴 장난감 반지를 보면서 그녀는 깨닫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 서로를 의지한다는 것의 소중함을. 그리곤 택시에서 내려 그녀의 고양이를 찾아 나서고 마침내 홀리와 프레드는 비가 쏟아지는 거리에서 뜨거운 포옹을 합니다. 소설에서 삶의 공허에 관한 묵직한 울림을 전한 작가 트루먼 카포티도 도시에서 길이를 잃은 쓸쓸한 여인 홀리도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배우 오드리 헵번에 가려졌지만 화려한 뉴욕 맨하튼 도시, 감성적인 배경음악 문 리버, 그리고 동화 같은 로맨스까지 더해지면서 당시 사람들을 사로잡고 영화는 크게 흥행했습니다. 삶이란 괴로운 것이다.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괴로움 속에서 의미를 찾는 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결국 사랑이다 라고 영화는 전합니다. 티파니에서 아침을